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여러 괴물들에 이어서 페이즈 4에서도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늑대인간을 비롯해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악마들까지 다양한 크리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얼크의 깜짝 등장한 소형 악마입니다. 카마르타시에서 추방당한 도니 블레이즈는 연극 무대에서 슬링링을 이용해 마법 공연을 하던 도중 그만 악마들이 살고 있는 차원을 열게 되면서 공연은 아수라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개별적인 힘은 그리 강하지 않은 듯하지만 때로 몰려들 경우 쉬얼크조차 고전할 정도이며 포털을 이용해 다른 공간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겨우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쉬얼크는 중요한 순간에 불려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화가 난 상태였죠. 주목할 만한 점은 도니 블레이즈의 사촌이 바로 자니 블레이드, 고스트 라이더란 점인데요. 원작에서는 힘을 얻는 과정에서 메피스토와 연결점이 많은 만큼 악마들이 살고 있는 차원이 메피스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고스트 라이더와 메피스토에 대한 정보가 더 공개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늑대인간 잭 러셀입니다. 블러드스톤 가문에 붙잡힌 자신의 친구 맨싱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잠입했으며 블러드스톤을 맨손으로 만진 탓에 그만 정체가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블러드스톤은 늑대인간을 비롯해 괴물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이 혈색을 지닌 베루사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캡틴 이상, 헐크 이하의 근력과 내구력을 지니고 있으며 철창을 우그러뜨릴 정도의 근력과 블랙팬서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지만 전기 충격기에 경직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발톱과 이빨을 이용해 베루사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압도적인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으로 변신하여 이성을 잃은 채 사냥하는 타입이지만 자신이 기억한 냄새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아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처음 만난 엘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친절함과 괴물인 맨싱과 친분을 쌓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보름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나이트와의 접점 또한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나이트 역시 보름달이 뜬 상태에서는 능력이 극대화되며 콘슈 역시 시간대를 바꾸어 보름달을 띄우는 등 은은한 달빛이 몸을 감싸는 야행성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뱀파이어 히어로 블레이드 영화의 웨어울프에서 블러드스톤을 차지한 엘사 블러드스톤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터널스에 등장했던 블랙나이트 또한 등장 루머가 있기 때문에 문나이트, 웨어울프, 블레이드, 블랙나이트까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팀이 결성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흑백으로 처리되었지만 스트레인지2 못지않게 잔인한 연출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일 다크 유니버스가 열린다면 짜릿한 19금 연출을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웨어울프에 등장한 정말 귀여운 몬스터 맨싱입니다. 테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나워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이름을 불러주면 금세 온순해지는 등 정말 귀여운 괴물인데요. 후반부에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잭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초밥을 먹을 생각에 들뜨기도 했었죠. 웨어울프에 등장한 최강자로서 손에 잡힌 인간들을 엄청난 화염으로 끔살시키는가 하면 엘사를 공격하려던 베루사의 목을 단번에 자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었으나 신비한 힘이 깃든 늪에서 혈청을 마신 뒤 온몸이 식물로 구성된 맨싱이라는 괴물이 되었으며 한때 쉴드에 체포되어 냉동고에 감금되었지만 하이드라 업라이징 사건을 통해 쉴드가 해체되면서 맨싱에 관한 정보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아이언맨 3에 등장했던 앨런 브랜트가 과거 테드의 연인으로서 동일하게 고열을 방출하는 것을 보면 익스트리미스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사카르 행성에서 그랜드 마스터가 주최하는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랜드 마스터의 궁전에 있는 조각상 중 하나가 바로 맨싱이었죠. 라그나로크 당시 헐크가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맨싱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맨싱은 인간들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잭을 만나 우정을 키우게 되는데요.
다만 블러드스톤의 후계자를 임명하기 위해 블러드스톤 가문에 붙잡히게 되었으며 잭의 활약으로 겨우 사원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꽃도 달고 있는 온순한 괴물로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 굉장히 귀여운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크홀드 캐슬을 지키고 있었던 다크홀드 가드입니다. 거의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이지만 완다가 나타나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는 등 아주 강아지 마냥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완다가 드리머킹을 하는 동안 옆에서 그녀를 보좌하는 등 확실히 드리머킹 중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볼 때 가드의 역할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웡의 칼에 찔려 급 리타이어 되었으며 위치적으로 훨씬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는가 하면 스트레인지의 날갯짓 한 번에 몰살되면서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웡과 스트레인지가 소서러 슈프림급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계관 최강자들과의 매치업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닥 할 줄 알았던 포스에 비해 상당히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실상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괴물 가르간토스와 붕대 괴물입니다. 완다가 보낸 크리처이지만 일개 괴물이 소서러 슈프림 둘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포 영화의 거장 샘 레이미의 성향이 반영된 듯 두 괴물 모두 촉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엄청난 기동력을 비롯해 버스를 집어 던질 정도의 괴력, 전신 투명화 및 공격당한 부위가 서서히 부패하는 등 웬만한 영화의 최종 보스급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문어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가르간토스가 사망한 지역 횟집은 대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눈이 커서 그런지 은근히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올슨의 눈을 스캔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혼돈은 신이자 다크홀드의 저자 크톤입니다. 원작에서는 태초의 신, 엘더갓 중 한 명이었지만 MCU에서는 자세한 기원은 묘사되지 않았으며 다크홀드를 쓴 첫 번째 악마로 묘사되었습니다. 가르간토스를 비롯해 웨어울프까지 모두 크톤과 연관되어 있는 괴물로서 원작에서는 스칼렛 위치가 다크홀드를 사용하면서 파생된 크리처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인지2에 등장한 다크홀드가 인커션 뿐만 아니라 슈퍼내추럴 세계관을 위한 빌드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스칼렛 위치를 예언한 크톤은 앞으로의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그루트에 등장한 귀여운 외계 몬스터 그룬스입니다. 얼핏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각종 레이저건과 드론, 게틀링건을 이용해 그루트를 괴롭히는 등 현재 마블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을 통틀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루트에게 밟혀 죽은 줄 알았으나 멀쩡히 살아있는 등 생존력 또한 엄청났는데요. 그루트가 나뭇잎만 계속 제공해준다면 크게 공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괴물과 악마였습니다. 웨어울프에서 등장한 늑대인간과 쉬얼크에 등장한 악마들, 그리고 스트레인지 2편에 등장한 크톤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나이트와 웨어울프가 굉장히 대호평 받은 만큼 앞으로 MCU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